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요 며칠 계속 좀 무거운 얘기 많이 했잖아. 뭐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로 뭐 미중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재밌거든. 오늘 좀 가벼운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봐도 재밌는 남녀 문제. 요즘 중국의 결혼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엊그제 제가 중국의 요즘 남녀 갈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게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남자가 인터넷에서 여자를 알게 됐는데 만나가지고 너무 사진 달라가지고 죽방을 날렸다더라. 뭐 그 썰. 이런 약간, 근데 그날은 진짜 정말 제가 그냥 맛보기로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제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자료 조사해가지고. 오늘 그 자료 조사해 왔어요.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 결혼 시장은 어때요? 제가 또 어제 이게 청첩장을 받는 자리를 가서 이제 또 술도 한잔 하고 했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는 말이 요즘은 결혼 시장이 결정사 이런 데 가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훨씬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결정사를 이용하는 요즘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많대. 근데 여자들이 회비를 남자보다 훨씬 많이 낸대. 왜? 그만큼 좋은 남자가 없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결정사 회비를 더 내는 거고. 요즘 약간 그렇대, 한국이. 그래가지고 어제 그 청첩장 자리에 모인 그 지인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결정사를 한번 가보래. 나 결정사 가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결혼 시장에서 막 여기저기서 뺏어 가려 할 거라고.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은 좋은데, 근데 전 아직도 뭐 굳이 결정사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진짜 결정사 진짜 많이 쓴대. 20대 초반부터 결정사에 등록한대요. 근데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문제가 이거야. 약간 진짜 예를 들어서 남자 집도 어느 정도 사는데 여자 집도 어느 정도 살아. 이런 두 집안이 결혼하잖아. 그거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니네가 얼마 더 내니, 뭐 내가 얼마 더 내야 되고, 니가 이거 더 해와야 되고, 이런 게 없어. 오히려 내가 더 할라 그래. 내가 더 하고, 그럼 그럼 우리가 더 할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두 결혼하는 자식한테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지. 그러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진짜 굉장히 화목한 그런 집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서울에서 이제 첫 직장 때부터 그 사람은 전세집을 살았어요. 전세 아파트. 전세 아파트가 그 당시 가격으로 한 7억 했지. 그냥 그 집에서 해준 거야. 사회 초년생부터 7억짜리 전세 아파트 살면서 첫 출근부터 외제차 몰고 다녔어요. 아우디 뭐 이런 거 몰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자를 만났죠. 그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여자 집안도 꽤 잘 살아.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합치는데, 이미 이 남자는 뭐 전세 집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근데 그 여자 집도 잘 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 집안이 합치는데 전혀 뭐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바로 툭툭툭 진행되면서 뭐 결혼식도 초호화 결혼식 올리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막 2천만 원 이렇게 쓰고 오고. 지금도 그냥 서로 이제 맞벌이에요. 둘 다 맞벌이야. 둘 다 각자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하고, 그 다음에 주말은 뭐 가까운 일본이라도 갔다 오고, 가서 쇼핑해오고, 월급을 뭐 딱히 모으지도 않아. 왜? 양쪽 집에 많으니까. 나중에 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다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 집안당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2채, 3채고 건물까지 있어. 이런 집안이 두 집에 합치면 그 자녀들이 생활을 하면서 딱히 뭐 이렇게 돈 때문에 무슨 걱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일도 약간 좀 취미처럼 하고, 그냥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일도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쉬는 날은 무조건 해외여행 가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아무튼 양쪽 집안이 다 어느 정도 부유하고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밀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한국도 결혼 시장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남자가 더 해오느니, 여자가 덜 해오느니, 반반 하느냐, 부모님 노후 준비는 돼 있느냐, 따지는 거 많잖아. 근데 한국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중국의 결혼 시장이에요.
근데 중국 결혼 시장이 여러분들 뭐 제가 이때까지 중국의 남녀 결혼 문제 이런 거에 사일리 이런 걸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룰 때마다 하는 다들 댓글이 한국이랑 비슷하네라고 하는데 한국이랑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아주 양호한 편이야. 진짜 지금의 중국의 결혼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진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의 결혼법은요, 한국은 결혼법도 그런 거 있다며. 무슨 뭐 가성비의 3년 뭐 5년 뭐 10년 뭐 이런 거 있다며. 뭐 결혼해가지고 뭐 3년 뒤에 이혼하면 5년 뒤에 이혼하면 뭐 10년 뒤에 이혼하면 뭐 이런 게 있잖아.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 살짝 얘기해드리자면 중국은 결혼법이 남자한테 완전 불리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반반인 거야.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무튼 자, 오늘 중국 결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중국 결혼 시장 남자들은 돈 없어서 결혼 못 하고 여자들은 뭐 돈 많은 남자 찾으려고 결혼 못 하고 그런 거 아니냐.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더 뭐라 해야 될까? 더 뒤틀어졌어. 안 그래도 뒤틀어져 있었는데 더 뒤틀어졌어. 내주엔. 진짜 비현실적인,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이게 점점 더 비틀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은 남자 풍귀 현상이에요. 여자는 넘쳐나. 여자는 넘쳐나는데 남자 풍귀 현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30대 이혼남들도 여자들이 줄 서. 30대 이혼남. 원래 뭐 이혼남이랑 뭐 약간 이혼녀들은 결혼 시장에서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혼남들도 지금 여자들이 줄 서. 남자 다 어디 갔냐고?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재밌다니까? 지금 중국의 성인 싱글 수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성인의 싱글 수가, 중국의 싱글 수가 2억 명이 돌파됐습니다. 2억 명. 오 마이 갓. 이제 결혼해야 될 남녀가 2억이 넘었어. 최신 자료들이에요. 대부분 다 2024년 통계. 이 와중에 중국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3천만 명이 많아. 그럼 봐봐. 아니, 남성이 3천만 명이 많으면 여자들이 시집 가는 게 편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약간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 자, 중국의 결혼 시장은 지금 결혼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여자밖에 없고 남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통 결혼 시장에 뛰어드는 남녀들은 나이가 25세부터 40대까지 다양하죠. 여러분들 2024년도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마다 결혼 시장에 뛰어든 남녀의 비율 2024년 최신 통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1위가 정부예요. 남녀 비율이 1대 43이야. 믿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도시에서 결혼하고 싶은 남녀 비율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0명이 결혼하고 싶다. 그럼 여자는 4,300명이 결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위가 정부야. 2위가 항저우예요. 1대 40. 3위가 난창이라는 도시 1대 36. 4위가 샤먼 1대 33. 5위가 하얼빈 1대 31. 6위가 상하이 1대 30.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뭐沈阳, 난징, 총칭, 우한, 베이징도 1대 23. 장춘, 수저우, 다련, 광저우, 텐진, 허페이, 타이완.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1선 도시들, 1, 2선 도시들이에요. 결혼 시장이 지금 이 정도예요. 특히 약간 지금 이제 1선 도시 위주를 얘기하자면 오늘 상하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하이는 지금 여자가 남자한테 구애를 하는 시대예요. 옛날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구애를 하잖아. 지금 다 달라졌어. 여자가 남자한테 구애를 하는 시대입니다. 싱글녀들이 싱글남보다 훨씬 많아. 상하이에 인구수는 남자가 더 많은데 결혼 시장의 남자들은 적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왜 지금 결혼 시장에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은지. 특히 이런 대도시에는 남자들은요 집값과 여러 가지 경제적 압력 때문에 대도시에서 쫓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대도시에서 자기의 커리어 때문에 끝까지 남아.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뭐 상하이 집값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엄청 비싸죠, 그죠? 뭐 서울 중심지보다 뭐 비싸면 비싸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도시에서 상하이, 베이징 이런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서른을 넘겨가지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솔직히 뭐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약간 그렇잖아. 그럼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연봉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남자들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모아둔 돈을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약간 대도시에서 뭔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보자라고 싸우러 왔다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그럼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은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무조건 집, 차, 직업, 집, 차가 기본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대도시에 와서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집 한 개 보면서 달려가거든. 근데 그 집값이 여러분들 상하이 베이징 집값 애 이름 아니에요. 그거 중국에 그 쥐꼬리만한 그 월급 연봉 받아가지고 그거 언제 그 집을 사? 못 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벽을 느끼고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여자들은 아니야.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가 집 있는 남자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 살 생각을 조차도 안 하고 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여자들은. 이거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됐죠, 그죠? 난 이런 여자랑 별로 진짜 결혼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데, 중국의 결혼 시장이 지금 이 정도까지 뒤틀려져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자들은 상하이 이런 대도시에서 확실히 대도시에는 중국의 다른 소도시보다는 연봉도 높고 일자리가 훨씬 많고 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자들은 이제 승진을 하려고 하고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야 이제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이러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 벌어들인 월급들 쓰면서 자기도 가꾸고, 그러면서 이제 골드미스가 돼요. 그러면 중국 여자가 30대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서 비싸게는 2억까지도 연봉을 그렇게 벌 수 있어.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여자들은 남자를 만날 범위가 더 좁아져요. 봐봐. 그 여자가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 30 넘었어. 그럼 그 위치에 있는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남자들은 대부분 이미 다 장가를 갔든지 아니면 싱글인 남자들은 능력이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싱글인 이 능력이 비슷한 이런 남자들은 이 골드미스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나이 많아서. 네가 연봉이 어떻든 뭐든 학력이 어떻든 뭔 상관이야. 난 넌 나이 많아서 별로야 이거예요. 나도 능력 있는데 니만 많이 벌어? 나도 많이 벌어. 난 어떤 애 만나고 싶냐고? 난 25 이하 예쁘고 착한 이런 애들만 찾고 있다 이거야. 왜? 걔도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녀, 이 골드미스는 더더욱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에 왜 이렇게 적은 남자만 있느냐? 결혼 시장에 뛰어든 남자들은 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남자들이야.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한테 보는 게 뭐야? 집, 차, 일자리, 사일리 얼마 줄 수 있는지, 저축해놓은 거 얼마 있는지,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키, 외모, 학력, 이런 거. 그 전에 일단 집, 차, 이게 진짜 중요해요, 중국에서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능력이 돼가지고 집, 차 있고 다 갖춰졌다. 그러면 결혼 시장에 뛰어드는 거야. 왜? 자기는 이제 알파 메일이니까. 걔는 이제 여자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결혼 시장에 뛰어들어. 근데 그런 게 안 갖춰진 남자들은 결혼 시장에 뛰어들기조차도 안 뛰어들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혼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래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이러면서 그냥 혼자 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냥 내 혼자 벌어가지고 비록 내가 많이 못 벌고 집을 그렇게 대도시에서 못 사고 하도 내가 이렇게 지금 벌면 내 혼자 집 한 개 구하고 내 혼자 차가 없어도 되고 그냥 내 혼자 편안하게 사는 데는 자기 월급으로 지금 충분하거든. 근데 결혼하는 순간 무슨 집을 해야 되고 차를 해야 되고 집 사면 또 평생 동안 이 집의 대출금을 갚는 노예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삶 자체를 거부한다 이거지. 나는 결혼 안 해. 이러면서 남자들이 다 떠나버렸어 결혼 시장을. 그래서 남은 남자들은 다 알파 메일인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수록 똥줄 탄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자기들의 능력대로 성공할 자신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남자한테 기대해가지고 인생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 엄청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맞아, 이거 결혼은요 양쪽이 서로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양쪽 집안의 합침이에요. 자, 몇 가지 재밌는 사례를 가져왔는데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아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30이 넘었어. 근데 이혼남이야. 근데 이혼남인데 집 있고 차 있고 조건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그러면 줄 서요. 여자들 줄 서. 이혼남 괜찮다. 집 있고 차 있어? 저축도 그렇게 많아? 야, 돈도 많이 버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뺏어 가려고 난리야. 하지만 현실은 뭐다? 여자가 30이 넘어가잖아요. 중국의 남자들은 지금 30이 넘은 여자들
대한 이 뭐라 해야 되지? 기준이라 하나? 요구라고 해야 요구사항? 완전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중국에서는 이게 여자가 어린 게 그냥 무기인 거야. 25이다. 아, 어리니까. 오케이. 돈 없어? 오케이. 너 어리니까. 아, 뭐 도움이 필요해? 오케이. 너 어리니까. 아, 내가 이런 것도 해줘야 돼? 오케이. 너 어리니까.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이제 여자가 30 넘어가는 순간 중국인 남자들은 그 중국의 30 넘은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이건 없냐? 이것도 없냐? 너 이건 없냐? 돈 얼마 모아놨냐? 너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아픈 데 없냐? 뭐 없냐? 계속 따져. 여기 자기 이야기를 고백한 이런 중국의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따링성류 그게 뭐냐? 대령 그러니까 남은 여자들 나이가 많았는데 시집 못 가고 남아있는 여자들 이거를 따링성류라고 불러요. 근데 성류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중국말로 이 성류라고 하면 이 발음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류 정말 신성한 여자, 정말 성스러운 여자. 성류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성류는 이 성은 남았을 때 잉여할 때 그 잉자에 그러니까 성녀 성류 발음 똑같은데 한 개는 좋은 여자고 한 개는 그냥 남은 여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에서 나이 많은데 남은 시집 못 가고 남아있는 여자 그런데 눈은 안 낮추고 계속 말도 안 되게 유니콘 같은 남자를 찾고 있는 그런 여자를 비꼬는 단어가 따링성류예요.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대령 잉여. 근데 요즘 중국의 대륙 잉여들이 대령 잉여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몇 개 보고 갑시다. 요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자면 자, 나 올해 33살이고 석사학위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부르냐?优质大龄剩女 우수한 대력 잉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우수하다 그래. 일단 자기가 자신을 우수한 나이 많은 잉여다. 하지만 이제 맞선을 보러 다니면서 깨닫게 된 건데 상대방은 나이만 보더라. 나이 보고 신체 건강 보고 33살에 이렇게 결혼한다고 안다고 해가지고 그럼 35에는 애를 낳아야 될 텐데 그때는 이미 고령 산부가 되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94년생 남자를 소개시켜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 상대방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이 많다고 거절했대요. 저번 주에는 40살 남자를 만났대. 간단하게 개인 조건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열했는데 상대방은 더 이상 이제 답장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좀 비참하다고 느껴진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하루 종일 집에 누워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옛날에는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사교하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움직이기도 귀찮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중국 여자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 이런 거 초상권 없어요. 왜? 얘네들 다 필터야. 이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되게 뭔가 예부장하게 생긴 것 같죠? 아니, 야, 그래도 33살에 석사에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터예요, 이거, 필터. 말했잖아, 만났을 때 남자가 죽박 날렸다고.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 아닙니다. 자, 여기 또 37살의 여자의 또 고백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봅시다. 从我第一次去相亲到现在有7、8年的时间了。 처음부터 이제 맞선을 시작하기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이 지났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7이니까 한 29살 때부터 이제 맞선을 보러 다닌 거죠. 그죠? 就这些年的经验，我告诉姐妹们一个扎心的事实。 이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슴을 찌르는 현실을 한 개 알려드리겠다. 姐妹们, 여성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고 이제 시집을 못 갔는데 이제 어린 여자들은 이런 거 주의해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就是我上30岁以后相的亲，从来就没有遇过一个正常的男人。 30 후에 맞선을 본 남자들 중에서 정상적인 남자 자체를 만나기가 힘들었다. 你就别说那些优质男人了，就连一个正常的都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우수한 남자들은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정상적인 남자도 만나기 힘들다. 碰不上。就算偶尔能遇到一个半个，人家也看不上我。 가끔씩 이렇게 정상적인 남자를 만났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가 날 좋아할 리가 없다. 마음에 다 안 들어 한대. 왜? 나이 많으니까. 就是我30岁以前还能遇到会有正常的，但是我 30 전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남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当时没有珍惜。 하지만 그때 아끼지 않았대. 근데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요. 30 전에 남자들 만나봤자 좋은 남자 만나도 이 좋은 남자 난 아직 젊어. 난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좋은 남자인데 안 아끼는 여자들이 많죠. 근데 그건 남자들도 똑같아.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땐 다 철이 없지. 철이 없어. 现在肠子都悔青了。 진짜 장즈도 회칭라. 이게 뭐냐? 지금 너무 후회돼가지고 창자가 거의 지금 멍들었다. 창자가 멍들 정도로 지금 후회된다. 就是如果你们去相亲的话，一定要记得，遇到一个男的，只要他是正常的就可以嫁了。 여러분들 맞선 볼 때 일단 상대 남자가 정상적이다. 그냥 정상적인 남자다. 그러면 시집 생각하래. 要不然过了30岁之后，你会发现连个正常都遇不上了。 만약에 30이 넘잖아. 그때는 그냥 정상적인 남자도 만나기가 힘들어진대. 正常就是相亲的最高标准。 30이 넘는 순간 그냥 정상적인 남자 만나는 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대. 지금 중국 결혼 시장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한국보다는 훨씬 심한 게 그래도 한국은 요즘 30대 남녀들이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그래도 30대면 뭐 30대 여자도 만날 수 있고 뭐 요즘 평균 여자들도 결혼한 나이가 32, 33이잖아. 남자들은 뭐 36, 37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근데 중국은요 일단 27부터 얘 나이 많은데 이거야. 27이 기준이에요. 27부터 얘 나이 많은데 야 이건 진짜. 근데 이제 30이 넘잖아. 할머니야. 안 봐. 30? 안 만나. 30 뭐 석사 뭐 연봉 얼마 뭐 지방 얼마나 좋고 우와 야 좋은데 나이는 30? 안 봐. 자, 상하이의 지금 싱글 여수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상하이만. 그중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대 이상이래.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중국도 결정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 결정사 커플 매니저분들 이 매칭 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중국에서 SNS 운영 진짜 많이 하거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이것도 커플 매니저인데 상하이의 대부분 나이 많은 싱글녀들은 이제 대부분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 일단 상하이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수입이 높은 편. 하지만 상하이의 물가가 비싸기에 월광족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월광족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하이에서 끝까지 남으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비싼 월세 내면서 그러면서 그 월급을 자기한테 다 투자해. 미용도 하고 뭐 명품 옷 백도 사 입고. 왜? 자기를 계속 가꾸면서 계속 가꾸고 자기를 더 이렇게 빛나게 해가지고 더 높은 남자 더 성공한 남자를 만나려고 막 자기를 막 꾸며. 그러니까 월급은 남는 게 없지. 그거 월광족 이 단어 들어봤죠? 서울도 그렇다고? 서울에도 월광족,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월광족이 많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중에서 더 심각한 거는 비빌 언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좀 물려받을 게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좀 이렇게 해줄 게 있다면 그건 뭐 예의가 달라지지만 그런데도 없는데 월급을 모으지 않는다? 진짜 형이 한마디 얘기해줄게. 오빠가 한마디 얘기해줄게. 야, 니들 지금 월급 50% 이상 안 모으잖아? 니들 인생 진짜 비참해져. 우리 한국의 청춘들 정신 차립시다. 월급 50% 이상 모아라. 심각해요. 맞아. 한국도 월광족이 많아요. 맞습니다. 니들 지금 젊을 때 막 뭐 욜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니들 인생 골로 가. 그거 골로 가는 인생이야. 욜로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계속 대도시에 남아가지고 뭐 월급을 다 써가면서 자신을 가꾸고 열심히 버티면서 좋은 남자 만나려고 버티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 걔네들은 나이가 점점 많아질 거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경력이 쌓여야 돈을 또 많이 벌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신들을 가꾸고 나이가 먹었을 때는 그때 성공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 그 나이 먹은 그 여자들을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의 부모님까지 나이 든 며느리 절대 안 들이려 그래.
근데 그 부모님들이 기준이 27살이야. 30도 아니야. 27살 이상이면 안 볼라 그래. 야, 27살 이상 만나지 마라. 무조건 제일 좋은 나이가 25, 6. 25에서 7 사이야. 요 나이대가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 경험 한 2, 3년 정도 쌓으면 여자들이 25에서 27 그 사이거든.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와서 취준하다가 사회에서 이제 첫 직장 들어가서 한 2, 3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 그때 여자들 나이가 딱 25에서 27이에요. 이때 되면 여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철도 들고 사회도 알고 그때가 이제 제일 좋은 나이라 이거지. 27이 넘어간다? 안 봐. 나이 많대. 그러면서 이 커플 매니저가 한 얘기는 결혼 시장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잔인한 거다. 이게 현실이다. 제발 백마탄 왕자를 쫓지 말고 깨어나기를 바란다. 중국 여자들아. 이러면서 커플 매니저가 따끔하게 팩폭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 중에 우수한 남자들이 엄청 많대. 니들이 원하는 그 우수한 남자들이 엄청 많대. 하지만 이 남자들은 니들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볼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들한테 소개시켜줄 남자가 없어. 팩폭이죠.